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침착한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전강 후약으로 좀 시장 후반대까지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 조정권 또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조정을 받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죠. 어제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면서 지수의 오름세가 진행되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떠나가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전강 후약 마감했다는 것, 이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TS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코스피의 화면, 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코스닥의 장중 흐름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전강 후약으로 밀렸다고 하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한 지지선에서 유지를 해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2140포인트에 대한 하방 지지 테스트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시장 종목들이 상당히 빠졌음을 오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수급에 대한 이 시장 이동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코스피의 이 시장 장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외국인의 수급 방향인데요. 자, 어제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많은 종목들이 대체로 빠졌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고했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올라간 종목들 또 내려간 종목들에 대한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마이너스 2%대, 올라가도 플러스 2%대, 대체로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견고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단단했다. 그런데 많은 종목들이 대체로 전강 후약 시장을 따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지수 흐름들처럼 대체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이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겠는데,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을 때 전기전자가 정말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의 크기 그대로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이 컸다라는 거고 IT의 집중력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떠나갈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동안은 올라갔던 IT들을 버리면서 갔느냐? 자, 그런데 자, 전반적으로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 매도를 다 하면서 전체적 업종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 사실 IT 종목들의 매도가 많았죠.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 크기를 보겠습니다. 200억대 매도입니다. 오늘 전체의 외국인의 매도세의 크기를 본다면은 전기전자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한 하락은 컸기 때문에 IT 섹터의 매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가 적었다는 걸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크기를 본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집중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외국인의 순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도에 대한 크기를 봤을 때 오늘의 매도가 깊지 않았다. 매도에 대한 쏠림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도 업종 그동안 시장을 지지해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수급에 대한 이탈 없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를 버티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굳이 우리가 스스로 꺾을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자, 사실은 만약에 이런 조정을 바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단히 지수를 끌고 가고 올라간다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3% 올라가는 거
크게 올라가도 3%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10%, 20%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을 수급에 대한 이탈 없이, 거래량이 이탈 없이 조정받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IT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조정이 외국인의 이탈이 없었던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 이야기들 가보도록 하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집중력이 어떤 섹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상당히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침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본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관련주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또 에어부산, 그 밖에 이 인수 후보의 기업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자, 결과적인 뉴스는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대기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2파전, 그리고 강성 펀드의 참여, 이 부분들로 해서 조성이 되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 장 초반대, 그러니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다가 후반대에는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개장 전 포인트를 접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아시아나 항공이 대기업에 대한 참여를 기다리면서 대기업의 참여가 있다라면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을 것이고 대기업의 참여가 없다라면은 실망감으로 해서 주가에 부진함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지만은 그 부분들이 시장에 실망감이 나면서 출렁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일하게 강성부 펀드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야기 들어있었는데요. 자, 에어부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은요, 물론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장중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11%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강성부 펀드가 만약에 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라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종목들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의 역할이다. 분리 매각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그런 탄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나 매각에 대한 참여에 대기업의 참여가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없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2파 종목들, 애경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었죠. 자, 우선은 애경산업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죠. 자, 장중에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인보다는 이제는 덩달아서 좀 바닥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AK 이 홀딩스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은 AK 그러니까 애경그룹이 좀 이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요. 상당히 기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애경그룹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시아나항공 또 에어부산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애경 관련된 그룹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날 수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힘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IT 종목들이 부진했고 관련된 업종군들의 대부분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주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또 여기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선택 기로에서 상당히 방향을 못 잡았던 종목들은 역시나 또 단기적인 흐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찾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오늘 장에서도 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존의 이 계획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순환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요,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하방 지수 테스트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214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2100선에 대한 하방 지지 테스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수급 매수에서는 이상무, 수급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포인트로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내 쪽에서의 단기 유동성 공급, 또 미 증시 안에서의 단기 유동성 공급, 제도적으로 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성격이 상당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일장에서요, MSCI 신흥국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 이벤트만 지나간다라면은 그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이벤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지나간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좀 여유로움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정기 변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의 수급 이탈이 크지 않다라면은 지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이탈한다라면은 이 정기 변경에 따른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이 이벤트가 있다라면요, 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중국 안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폴드가 이 폴드폰과 새로운 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뭐 자국민의 폰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선점했던,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흥행을 확인했던 갤럭시 폴드에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KH 바텍부터 해서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스마트폰 기판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의 전반적인 이 시장 기조가 정강 후양을 밀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음봉이 많았지만은 수급 이탈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